자,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죠. 자, 15쪽에 보면 민간활동 단계인데요. 이 민간활동 단계는 여기를 전문적 사회복 실천의 출발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자선조직 인보관 운동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선조직 인보관은 실천해서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민간들이 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한 거는 민간, 국가가 한 게 아니라 제공 주체가 다른 걸 고르시오 하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얘들은 다 민간이에요. 국가가 한 게 아니라. 자, 일단 거기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사회조사, 찰스 부스와 시범 라운트리의 조사도 이거 민간이 한 겁니다. 국가가 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다음에 우회협회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다가 작업장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습니다. 작업장은 국가가 한 겁니다. 얘들은 민간이 한 거고. 자, 그거 말고도 뭐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회보험, 이민자들의 협회 등 민간들의 활동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16쪽으로 갈게요. 자, 사회보험 단계인데 사회보험 중요합니다. 당연히. 자,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그 다음에 영국의 국민보험법. 자, 사회보험의 기원은 공제조합입니다. 그 공제조합 알아야죠? 아까 공공부주의 기원은 빈민법이고 사회보험의 기원은 공제조합입니다. 이 공제조합은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줬던 셀프 헬프 조직입니다. 자주조직이에요. 자주조직. 알았죠? 노동자들의 자주조직이었다. 이거 공제조합. 자, 근데 그걸 이제 국가가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사회보험이다. 그 태동 배경 보면 자,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 문제 심화 해소,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의 급증, 즉 노동자의 정치적 세력화, 그 다음에 산업화라고 하는 요인, 즉 숙련된 노동자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인데 채찍과 당근 정책이라고 하죠. 여기를 철혈제 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전쟁을 통해서 이 독일 영토 통일을 합니다. 먼저. 그다음에 이제 내부 통합을 위해서 한 게 바로 당근과 채찍 정책인데 채찍은 이제 사유주자 진화법이고 당근이 사회보험입니다. 권위주적 개혁이라고 하죠. 국가 운정주적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보면 이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즉 가부장제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온정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가부장제적인 개념. 이게 온정주의가 가부장제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돌봐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요구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니까 그냥 보호해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지 아이들의 권리로 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그거 보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 결속, 노동자 계급을 그다음에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국가 운정주의적 개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이거 외워야죠. 순서하고 연도 이건 알아야 돼요. 연도 외우시고 순서 알아야 돼요. 순서. 먼저 질병보험이 먼저 제정되죠.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바로 쌈지를 통해서 영토 통일하고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떤 질사년인데 질병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그죠?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질병보험, 즉 건강보험이죠. 그 다음 이제 산재보험인데 보험료 사용주가 전적 부담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봐 산재보험의 도입을 반대했고요. 그 다음 이제 폐질 노령연금이 지금의 국민연금인데요. 알았죠? 지금의 국민연금인데 어떻든 이게 89년이죠. 1889년. 자, 그리고 여기 조심하실 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틀립니다. 전 국민 대상 아닙니다. 육체 노동자와 저임금의 화이트 컬러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죠? 조심하시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왼쪽에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 제일 위에 사회부장제도의 최초 도입기 해가지고 임의보험으로 보니까 독일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자, 이게 과거 역대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한 사회보험 제도는 무엇인가? 자,
대부분의 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한 사회보험 제도는 산재보험입니다. 그러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인데 뭔 소리야? 그죠? 독일도 질병보험이 최초인데? 그죠? 강제적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최초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역대기출 문제집에서 우리 통합기출 문제집에서는 그 문제를 빼버렸어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꾸 헷갈려 하니까 그냥 뺐는데 중요한 논점이 아니어서 옛날에 나왔던 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우리나라도 5대 산에 연구해가지고 산재보험이 맨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산재보험 맨 처음이에요. 5대 보험에서.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한 건 산재보험이에요. 대부분의 나라가. 알았죠? 독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근데 이제 세계 최초 사회보험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건 이제 질병보험이 최초죠. 강제 사회보험이니까. 알았죠? 전 세계 최초 사회보험은 뭐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제 세계 최초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이에요, 독일에.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한 사회보험 제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질병보험이 아니잖아요. 산재 우리나라. 알았죠? 대부분의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근데 사실상 독일도 보면은 그러면 그 문제가 틀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독일도 임의보험은 산재보험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영국의 사회복 정책의 변화 보겠습니다. 영국 거기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2005년 충남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아까 공장법이랑 차티스트 운동이랑 같이 나왔었는데 시대적 배경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얘가 답이었거든요. 얘가 이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는 1909년에 이게 이제 그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출됐죠. 자, 근데 이게 자유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는데 1905년부터 집권하게 됩니다. 그 영국에서 자유당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보수당이 집권했었습니다. 알았죠? 보수당이 집권했는데 보수당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의 벨푸어 수당이 빈민법을 개혁하려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왕립위원회에서 보고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 버려요. 근데 보수당이 집권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게 나와요. 알았죠? 이 보고서가. 근데 보수당은 극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당은요 중도우입니다. 알았죠? 거기 자유당 정부 밑줄 중도우라고 적으세요. 중도우.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극우 그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아까 이제 극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아까 자녀적 복지였고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도적 복지였는데 여기가 보수주의 그다음에 여기가 자유주의 그다음에 여기가 삼인주의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윌렌스 길로보의 자녀적 제도적 복지 공부할 때 그죠? 지금 말하는 이 보수주의 여기서 보수주의가 바로 여기 보수당이에요. 영국에. 여기 자유주의가 바로 영국의 자유당이에요. 알았죠? 그걸 얘기하는 지금. 근데 이념 공부할 때 제가 이념에서 설명할 텐데 이 자유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이 자유주의는 학자들이 이 이념 구분할 때 자유주의는 극우에다가 집어넣는 학자들도 있고 중도에다 집어넣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를. 알았죠? 얘가. 그래서 기출문제 문장에서 이 자유주의가 극우로 쓰인 문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자, 여기 지금 아까 윌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제도적 복지 나올 때에는 이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냥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삼인주의는 이대로 적용하면 돼요. 윌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제도적 복지 문제 풀 때에는. 근데 어쨌든 여기 자유당 정부가 바로 중도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당보다는 좀 더 개혁적이었죠.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뉴 리버럴리즘 나와 있죠. 2007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 OX 문장에 네오 리버럴리즘하고요. 거기 뉴 리버럴리즘은 서로 똑같이 신자유주의로 번역은 하지만 알았죠? 똑같이 신자유주의로 번역하지만 여기 자유당 정부의 이념은 네오가 아니라 뉴입니다. 이때 말하는 뉴 리버럴리즘이 걔가 중도우입니다. 네오 리버럴리즘 걔는 극우입니다. 자유 방임주의 후에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위기기 알았죠? 걔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온 적이 있고요. 우리 시험에 서울시에서. 자, 그래서 이 자유당이 집권하고 나서 뭐 보고서 그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하고는 상관없이 개혁적인 입법들을 막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11년 국민보험법입니다. 선생님들 거기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 1909년 빈민법 보고서 해가지고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있죠. 걔 이렇게 박스 처리하고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뭐라고 적냐면 대전환의 전장이라고 적으세요. 영국사회에 있어서 대전환의 전장이라고 적으세요. 대전환의 전장. 이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를 대전환의 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수파 보고서는 빈민법을 존속시키자고 얘기했고요. 소수파 보고서는 빈민법을 해체하고 사회보험을 도입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영국 사회에서 그간에 지금 빈민법에서 사회보험 시대로 넘어가는 고개예요. 여기가.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대전환의 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대적 배경이 얘가 다르죠. 아까 빈민법 시대의 것들과 여기는 달라요. 그래서 다수파 보고서는 COS 자선조직협회 위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수파 보고서는 이제 폐비연협회 위원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이 폐비연협회 위원들이 이제 1945년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그 베버리지 선배님도 폐비연협회 회원이었어요. 아주 폐비연협회 회원 활동을 했었죠. 거기 국민보험법 보겠습니다. 이제 1911년 영국의 최초의 사회보험법입니다. 많이 나왔죠? 뒤쪽 표기 보면 언제 나온지 다 보이니까. 자, 근데 제1부와 제2부로 이게 나뉘어요. 제1부가 국민건강보험이에요. 제2부가 실업보험. 영국 최초. 강제적 사회보험 최초입니다. 거기. 근데 제가 당구장 표시로 밑에다 좀 적어놨는데 거 보면 이제 노사정 3자 부담 최초.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노사정 3자 부담 최초. 알았죠? 그거까지 알아야 돼요. 자,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복지국가 단계로 가게 되면 복지국가 황리기 팽창기 위기기 재편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황리기 아까 얘기했지만 1920년부터 1945년까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거기서 이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동인 이유를 보면 국가 책임주의, 국가가 총대를 매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바로 경제 대공황과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 곧 복지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페어 스테이트가 웰페어 스테이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국가가 복지국가를. 어떻든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노동조합과 삼인주의의 정치적 세력화입니다. 이게 이제 삼인주의 이론에서 이제 나오죠. 권력자원 이론. 이따 이제 이론에서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 실제 복지국가가 확립된 나라들은요, 당시에 노조는 강성노조였습니다. 노조가 강성일 때, 그때 복지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케인즈의 경제이론, 이거 우리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이제 경제 이론이 되게 되고, 베버리지 보고서, 그다음 이제 미국의 사회보장법, 이거 중요하죠. 미국의 사회보장법 1935년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죠? 1929년 대공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1차 뉴딜 정책과 2차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2차 뉴딜 정책 때 제정된 게 미국의 사회보장법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뉴딜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 하면 맞습니다. 그죠? 2차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자, 사회보험 2개, 공공부조 3개,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사회보험 2개를 외워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자,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입니다. 노령연금 연방이 운영했습니다. 실업보험 주정부가 운영했습니다. 근데 연방과 주가 함께 운영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1급에서는 이제 주정부가 운영했다 해가지고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요. 근데 자, 연방지경 주정부 운영. 자, 근데 그거 보니까 산재와 의료보험은 없습니다. 그죠? 그거 알고 계시고요. 공공부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동노인 장애인입니다. 보면. 그죠? 아동노인 장애인. 물론 이때 장애는 시각장애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 서비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쪽을 보면은요,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을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1964년에 빈곤과 전쟁 벌입니다. 누가? 존슨 대통령이 이제 거기 빈곤과 전쟁 벌이죠. 근데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거기 보면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가 나와요. 그죠? 자, 메디케이드는 의료 보호로 번역하고요. 메디케어는 의료 보험으로 번역합니다. 알았죠? 번역은 그렇게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거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도입된 거 언제예요? 연도 1965년. 1965년에 이게 어디에 추가가 된 거냐면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추가가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3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1965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추가된 겁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 1935년에 메디케어가 도입되었다. X. 그때 도입된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로 가겠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입니다. 연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죠? 자, 이게 9월에 완성되지만 이제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아서 이제 12월에 다시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 국가재건위원회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가를 어떻게 재건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 사약 제시했고요. 제거 방안 제시했는데 제거 방안은 중요하지 않고 5대 사약이 중요합니다. 베버리지 5대 사약, 결핍, 궁핍, 빈곤, 질병, 그 다음에 불나무라고 아까 외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표에 제3의 길에서 적극적 복지 요소로 기든스가 이제 대체시킨 게 있어요. 그게 짝 짓는 문제가 2008년 인천과 2005년 대구시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과거 기출 문제 논점이긴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온 1급의 논점까지 공부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논점이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 거라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알았죠? 그래서 얘는요, 거 보면 우리가 빈곤이라고 하는 건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질병 대신에 건강, 무지는 아예 교육시켜버리고, 자, 불결은 안녕으로, 나태는 진취성입니다. 그걸 짝 찢는 문제가 나와요. 나왔었어요. 넘길게요. 자, 18쪽으로 가서 베버리지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 프로그램 주제도가 강제적 사회보험이고요. 보조제도가 국가보조, 즉 공공부조입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베버리지 선배님은 지금 사회보험을 더 중시한 거죠. 그죠? 선별적 복지를 더 중시했다고 하면 틀리죠. 바로 이 보편주의 제도인 사회보험을 더 중시 여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조제도에 그 국가보조는 사회보험에 포함시킬 수 없는 빈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 사회보험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도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X.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공공부조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거기 국가부조 밑에 보니까 임의보험 보이세요? 임의보험 보니까 강제사회보험 대상자 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소득비례 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임의보험. 그죠? 임의보험, 제가 임의라고 하는 것은 강제의 반대말이라고 했죠? 이거 민간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간보험.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험 대상자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민간보험 들어서 더 하려면 해라 이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제가 정확한 기출문장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 최저선 이상을 사회보험으로 보장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보험은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국민 최저선 그 이상까지는 임의보험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임의보험으로. 어떤 기출문장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거기, 주제도 강제적 사회보험에 봐보세요, 거기. 그 6대 기본원칙 나오는데, 이거 외울 때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죠? 보험료를 필요로 하잖아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똑같이 걷어요, 걷을 때. 기여의 균열.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똑같이 걷는다. 근데 똑같이 준다. 그래서 급여의 균일이에요. 근데 적절하게 준다. 적절성의 원칙.
대상을 분류한다. 6개 집단으로. 알았죠? 그 6개 집단은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어쨌든 대상을 분류해야 해요. 그리고 사회적 위험은 포괄한다.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행정은 통일시킨다. 근데 자꾸 나오는 게 거기에 기여의 균일과 즉 정액 기여인데 우리 차등 기여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차등 기여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베버리지 선배님은 기여 균일입니다. 그다음에 급여도 차등 급여, 소득 비례 급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 참고로 똑같이 걷고 똑같이 주잖아요. 그 기여의 균일, 급여의 균일. 그다음에 마지막에 행정 통합시키면은요. 행정 운영비는 절감됩니다. 그러겠죠? 소득에 따라서 막 기여한 정도에 따라 줘버리면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줘야 하는데 계산해가지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회부장의 성공 3대 전제 나와있죠.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가족수당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포괄적 의료재활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완전고용입니다. 자,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그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베버리지 선배님은 왜 이걸 전제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거기 이제 이유를 적어놨죠. 남자 가장 혼자서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은 그 개인 임금이지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수당, 즉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질병이나 장애는 사후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을 줄일 수 있다. 개인한테도 불행한 일이죠. 사후에 접근하는 것은. 그 다음 이제 거기 완전고용은 이제 재원학부 수당입니다. 자, 핵심 이념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인데 구빈법을 공식적으로 폐기시킵니다. 이제 1945년에 영국에서 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당의 애틀리가 집권하게 됩니다. 45년부터. 그래서 이제 1948년 국민부조법을 제정하면서 구빈법을 공식적으로 폐기시킵니다. 알았죠? 참고로 저희 1948년 국민부조법에서 이 법의 시행으로 구빈법은 종식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집어넣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구빈법이 여기서 이제 종식됩니다.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영국에서 구빈법이 종식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X. 그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1948년 국민부조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유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골격이죠. 우리는 지금 태아에서 천국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유람에서 무덤까지를 보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팽창기, 황금기인데 거기는 자 여기는 제1의 길이라고 했죠 아까. 근데 복지와 성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하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지와 경제 성장 같이 확충되던 시기죠 같이. 그래서 이제 동의의 정치 구조다. 노동 간, 자본 간, 계급 간, 정당 간 서로 합의의 정치 구조였고 보편주의가 막 확대되던 시기입니다. 국민국가에 강합니다. 그거 보호직에서 나왔는데 국민국가를 복지국가 위기기다 집어넣었죠. 국민국가는 국가의 그 왼쪽에다가 제가 날개에다가 설명해놨는데 국민국가는 국가의 통치력이 전 영토, 전 국민한테 미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개입했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복지국가 황금기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이제 경제성장 됐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뭐 경제성장, 뭐 포디즘이 나왔고, 자, 인플레이션은 안정되었고. 자, 19쪽으로 올게요. 자, 복지국가 위기기입니다. 복지국가 위기기. 자, 아까 지금 복지국가 황리기와 황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케인즈 베버리지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알았죠? 케인즈 베버리지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즉 케인즈의 경제론이 이념적 기반이었는데요.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로 오면서 신자유주의가 주도하게 됩니다. 알았죠? 신자유주의가. 결국 이제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이 케인즈주의가 쇠퇴하게 되고 이제 신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가. 알았죠?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는 축소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했죠, 애들이.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은 그거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 논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복지국가 위기는 1970년대이기 때문에 원인은 항상 결과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세계화 1990년대 정책이었고 냉전 체계 붕괴나 그 다음에 복지원합은 원인이 아닙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뭐 독일이 통일된 것은 1979년, 80년 뭐 그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근데 원인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죠. 이번에 여기에서 또 나왔는데, 자, 여기 복지국가 위기기는 공급 중시 경제 이론이고요. 자, 그다음 복지 비용 삭감 및 지출 구성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화, 영리화, 영리화는 시장화라고도 하고요. 이걸 상업화라고도 합니다. 상업화라고도 적으세요. 상업화. 선생님들 문제 풀다가 무슨 상업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리화를 얘기해요. 영리화, 시장화. 알았죠? 영리화. 돈 받고 이제 돈을 내야지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화. 아까 우리 민영화가 다원화라고 했죠. 제가 날개 쪽에다가 신자유주의 3대 핵심 기조 넣어놨습니다. 민영화가 곧 다원화이고, 지방화가 지방 분권화이고, 그 다음에 시장화가 영리화입니다. 그죠? 예. 영리가 순수 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복지의 혼합경제입니다. 복지다원주의.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불안정, 고용층,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복지 축소 있죠. 거기 화살표하고 이렇게 적으세요. 만성적인 불안정 고용층과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복지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화살표하고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가 초래됐다라고 적으세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초래.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초래라고 적으세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초래.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선성장 후보는 적하이론 나와 있는데 적하이론 뭐 중요하지 않고 그 아래 보니까 미국은 이제 80년에 레이건이 집권하게 되죠. 그다음에 영국은 79년에 대처가 집권하면서 레거노믹스와 이제 대처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2020년 보직 문제에서 그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복지 정책의 기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죠? 기출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정답은 너무 쉬웠죠. 공공부문의 국가 책임이 확대됐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는데 근데 그 날개쪽 봐보세요. 19쪽 제일 아래 봐보세요. 19쪽 제일 아래 보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가 되었다가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아까 제가 지금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기조 중에 하나는 지방화라고 했습니다. 지방분권화.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근데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자유주의에서. 그죠? 근데 왜 이 문장이 맞았냐면 이것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누가 그랬다고 해서 당시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그냥 그때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는 뭐 아예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때여서 그냥 1급에 좀 집중하자 해서 왜냐면 어차피 제 책 보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책도 못 내는 상황이고 너무 좌절감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어떻든 자, 근데 이거 봐보세요. 그게 영국과 미국이 달라서 그래요. 그거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알았죠? 그 이유는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의 경우에 맞기 때문에 굉장히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됐던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의 특징 한번 봐볼까요? 선별주의 사회복지로 전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로 전환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 연기형 복지제도 있잖아요. 예, 선생님들 그 근로연계 복지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근데 이제 거기 혼합경제 포디즘 생산체제 붕괴되고 뭐 합의의 정치구조도 붕괴되게 되고 노동연대는 약화되게 됩니다. 세계화가 2016년 규정직 특채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보시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페이지로 가보면 복지국가 재편기입니다. 재편기에서 보면 우리가 위기 재편기는 이제 그 위기기와 이제 겹치는 부분이어서 자 현재 이제 재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생산 체계가 변화되었다. 포디즘에서 이제 포스트 포디즘으로 바뀌게 되었죠. 포디즘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고 포스트 포디즘은 이제 소품종을 소량, 그러니까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수밖에 없죠. 옛날같이 이제 기성복을 찍듯이 한 생산 라인에서 하나만 줄창 찍어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이제 욕구 변화가 있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바뀌게 되었고 소수의 숙련 노동자를 필요하게 되었고요. 노동 계급들이 이질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 베버리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동요시키죠. 그래서 이제 거기 슈페테 경제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슈페테리안 근로연계 복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그 동그라미 3번에 슈페테리안 근로연계 복지가 느닷없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재편기에 왜 나왔냐면 학자들마다 위기기 이후에 각 나라가 어떻게 지금 재편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어요. 논의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알다시피 에스핑 앤더슨은 재편기에 3가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알고 있는 복지국가 유형론,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유형론 있잖아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삼인주의 복지국가. 그죠? 에스핑 앤더슨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숍이라고 하는 학자가 재편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근로연계 복지국가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온 이유는 제숍의 주장을 거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알았죠?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 우리가 뒤에서 복지국가 유형론을 따로 공부하니까 여기다 정리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제숍이 말한 것에 의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근로연계 복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자유주의 정책이잖아요, 이거 근로연계 복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근로연계 복지의 특징 보니까 복지급여에 대해 국가보다는 개인 책임을 강조하겠죠. 왜 신자유주의니까. 그다음 이제 근로연계 복지는 일하게 만드는 복지이기 때문에 근로인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 우선 전략,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죠? 인적 자원이 뭐예요? 자격증. 이런 것들이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들 기술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도 다 인적 자원이죠. 인적 자원 투자 전략 활용. 그 다음에 직업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자활지원 사업, 우리나라 자활지원 사업은 근로연계 복지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아래 기본소득이 2019년 서울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기본소득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틀리게 나왔습니다. 이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그리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 해가지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이제 틀린 문장으로 처리를 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거기 노동중심적 복지국가가 바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더 중시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소비의 확대. 이게 이제 복지국가.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그래서 아니요 녹색주의, 생태주의에서 이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비판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거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나왔는데 이게 뭐 중요한 논점은 아닌데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어서 뭐 2019년 서울시에서 나왔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정도에서 한번 끊고 제가 본래는 자 우선 여기서 테마 5번을 마무리 짓고요. 자.